유가족 앞에서 감사합니다 박수친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5월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한때 평범했던 아침은 순식간에 끔찍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이날 부산 법조타운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은 오랜 기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극에 달해 터져나오는 듯한 한순간의 충돌이었으며 그 충격은 현장을 목격한 이들뿐 아니라 전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피해자 B씨는 50대 유튜버로 그동안 수년간 격렬한 논쟁과 상호 비방, 무려 200건이 넘는 고소로 이어진 갈등 관계에 깊이 얽혀 있었다. 이날 아침 B씨는 이미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던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죽음과 마주하게 된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52분, 바람이 약간 불어오는 잔잔한 아침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울려 퍼진 비명과 함성 소리는 주변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사건 당일 아침 총명한 계획성마저 의심케 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을 남겼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입하고 렌트카를 대여하는 등 치밀한 행동을 통해 이미 범행에 불길한 예고를 남겼지만 당시 경찰과 주변인들은 그저 일상의 한 장면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의 행동은 순간순간이 극적인 연출로 이어졌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며 8초 만에 12차례에 걸쳐 깊은 상처를 입힌 그 순간 마치 한 편의 잔혹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현장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특히 범행 직후 도주를 시도하며 숨죽인 채 경주로 달려가던 그의 모습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미 떨쳐낼 수 없는 진실의 증거로 남아있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체포된 A씨는 부산으로 압송되었고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은 또 다른 드라마의 시작이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 측이 고의나 치밀한 계획 없이 우발적 폭행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에서도 무차별적으로 12차례의 갈격을 가한 점, 그리고 범행 전날부터 흉기 구입과 렌트카 대여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근거로 삼아 범인의 의도와 계획을 철저히 파악했다. 피해자가 사망 가능성과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범행이 지속되었다는 판단 아래 무기징역 선고와 10년간의 위치 추적 및 전자장치 부착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이 고의나 보복의 목적 없이 우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복살인이라는 범죄 성격을 입증하는 모든 정황이 충분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건의 잔혹성과 치밀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재판 현장은 또 다른 극적 장면의 전장이 되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 참석한 A씨는 1심 때 이미 유가족들에게 욕설과 박수를 보냈던 기억을 떨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박수를 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 충격적인 행동은 법정 내외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유가족과 참석자들 사이에서 분노와 절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유가족들은 그 순간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력감과 충격에 휩싸였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과 고개를 떨구는 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간절한 분노와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유튜버 간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온라인상의 과격한 비방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실도 큰 의미를 지닌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서로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언행들이 현실의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진 것은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두 사람은 과거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온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미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충격적인 사건의 재판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법정 내외의 분위기는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할 정도로 극적이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엄중한 표정과 변호인의 치밀한 논쟁이 어우러진 가운데 A씨의 경솔한 행동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우발적 과실을 뛰어넘어 미리 계획된 보복살인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엄중한 형벌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A씨의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모든 증거와 정황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 결과 살인 범죄의 무게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비록 범인의 도주와 극적인 행동이 사건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지만 결국 진실은 법의 심판 아래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범죄 심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온라인 상위 악플과 증오가 어떻게 현실의 끔찍한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충격을 주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재판부의 단호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계와 함께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증오와 갈등이 실제 현실로 확산되는 위험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비록 이번 판결이 한편의 마침표를 찍은 것일지라도 그 이면에 감춰진 사회적 문제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유가족 앞에서 감사합니다. 박수친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사건에 대한 충격적이고 극적인 뉴스 기사를 마치며 전체 4,000자에 달하는 상세한 보고를 통해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의 사회적 문제들을 조명해보았다. 부산에서 벌어진 이번 보복 살인 사건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매체들은 사건 보도와 함께 현대 사회의 어두운 현실이라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한 유력 언론은 범행 이후 유가족 앞에서조차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살인범의 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법정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영국의 국제 뉴스 매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오늘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벌어진 극한 갈등의 현실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것은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보도하면서 사건의 배경에 깔린 유튜버 간 극심한 갈등과 증오의 증폭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주요 신문은 범행 전날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들이 드러난 점은 살인의 냉혹한 계산을 방증한다며 A씨의 행동을 단순한 우발적 폭행이 아닌 보복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독일의 한 경제신문은 법원의 단호한 판결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경고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악의와 증오가 현실로 표출될 때 취해야 할 사회적 대응 방안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의 한 언론은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 치명적인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을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면으로 규정짓기도 했다. 이처럼 전 세계 언론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 현대 사회의 미디어 문화, 온라인 혐오 표현, 그리고 이에 따른 극단적 폭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각국 언론은 이번 판결은 법과 사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분기점이라고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갈등이 현실 세계로 확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적 결과를 목도하며 향후 관련 법제도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